안녕하세요. 김진경입니다. 아,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학문이 사실 유학만큼 딱 떠오르는 철학이나 학문은 사실 없는데요.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주제도 사실 그래서 유학과 만난 예술입니다. 그래서 그 유학 안에는 그 큰 사조가 있는데 그 왕양명으로 대표되는 양명학과, 주의로 되는 주자학이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그중 주자학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 전에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잠깐 요점 정리를 하자면 그 왕양명이라는 어떤 이 철학자가 정치가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시 여겼던 철학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바로 그것이 심이었지요. 근데 오늘은 사실 심정리가 아니라 이 성정리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.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감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치근한 마음, 또 수호지심, 또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, 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사실 이 성정리에서는 사실 좀 천하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약간 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, 또 도달해야 할,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을 많이 좀 구별져서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심이라고 보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리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일분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쥐나 또 고양이, 뭐 토끼, 여러 가지 많은 바깥의 동물들이 있어요. 근데 쥐는 쥐에 해당하는 이와 기를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에 해당하는 이와 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만약에 고양이가 또 쥐소리를 낸다거나 쥐가 고양이의 제술주를 취한다면 제대로 된 이기가 아니죠. 그러니까 각자 해당하는 이와 기를 이루어지는 이일분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성정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성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리, 규범, 가치로 이 철학 안에서는 규정을 해놓는데요. 이런 것들이 바깥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양명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측은하게 느끼는 마음이나 뭐 옳다 그르다 느끼는 가슴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이런 것들이 양명학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라면 이 성증리는 이미 외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내면을 설정해 놓고 봤을 때 누군가를 굉장히 우리가 질투해요. 이러면 안 되면서도 그리고 살다 보면은 사실 저런 사람 참 불쌍하니까 나보다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보다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나쁜 마음이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때는 저것이 좀 옳지 않은 행동인데도 어떤 회사와 관계된 이익이나 또 앞으로의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눈 감아 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껴있어요, 우리의 마음속에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낼 때, 없앨 때, 이게 어떻게 돼요? 깨끗해지죠.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학문을 사실 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것이 우리가 소위 이제 출세나 입신양면, 소위 좀 성공 가도로 달리고 싶기 위해서 이걸 적용해야 될 때는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1912년까지 이 사서집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요즘 수능 시즌이라 이제 많이 보이는데 이걸 합격을 해야 우리가 이제 직장도 얻고 관직에도 나갔던 그런 시절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주위의 성리학은 그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를 지배해 왔고 또 이런 사서, 주석서 이런 것들은 그 과거 합격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됐는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중국에 많은 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컨닝했던 그런 데이터를 봤는데 제가 어제 뉴스에 봤던데 이게 뭐 도청잔치 해가지고 아주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또 일들도 있는데 그 시대에도 온 속옷에다가 다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욕망들을 갖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예술가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예술가 철학이 이렇게 출세에 달리는데 중요하다면 이 분야도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이에요. 근데 이 조선의 지식인들 사회에서 이 합격하라는 이 과거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향한 것들이 거의
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. 특히 그 송시열이라는 학자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, 이 그의 사상은 바로 주자의 사상을 말합니다. 이 주자의 때 와서 이미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다만 그의 이치를 실천하는 것뿐이다. 그러므로 주자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주자와 다른 경전의 주석을 다른 자는 사문난적이다. 그래서 그 첫 시간에 했던 먼저 시간에 했던 그 양명학이 그 시대에는 사문난적이라는 판명과 그런 오용 속에서 사실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발전을 사실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것을 좀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, 이 성직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신과 같이 어떤 그 동급에 해당하는 어떤 성스러운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성스러운 부분을 너무 그 바깥에서 추구하다 보니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자기애 이런 것들에서 눌러야 됐던 거죠. 인간은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부여받고 또 지나치거나 부족한 기질을 교정.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마음 안에 바뀐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좋게 교정해내는 것을 말합니다. 근데 이제 사실 그 실천 과정이 또 이것도 문제인데, 이제 경물을 중요시 여기죠. 그래서 이제 8조목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물, 첫 번째가 경물이에요. 두 번째가 치지. 세 번째 성의, 정신, 수신, 재가, 치국, 평천하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들입니다. 어렵지는 않은데, 그러니까 경물은 뭐냐면 사물을 공부해야 한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 요즘 감이 익었다고 치고 아주 탐스러운 감이 있어요. 감을 보고 우리가 계속 이 감을 응시하면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예요. 저 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의 역할은 무엇이고 감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? 끊임없이 파헤치는 경물.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알면 깨달아요. 감은 예를 들어서 주황색이고 가을에는 있고 그다음에 부드럽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.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그리고 몸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다스려야 세상이 편하다는 어떤 이런 행동 강령들이 있는데, 이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요소들인데 이것들이 어떤 그 바깥 외적에서 출세에 대한 공부로만 쓰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예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글자 되게 멋있지 않아요? 예, 예술할 때 예인데 이 예자는요, 이 씨앗을 이렇게 땅에 심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이걸 싹을 잘 키우기 위해서 농약은 안 좋은 거니까 좀 좋은 무슨 퇴비,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가꾸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기술에 속하는 건데, 이런 어떤 예술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학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. 잠깐 오늘 그래도 읽어볼까요? 동양인들의 정서 속에는 순환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을 이제 예술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예자를 풀이해 보면은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서 김을 메고, 그러니까는 다스려서 이제 잘 케어하는 거죠. 그래서 종자를 풀을 자라게 한다라고 이제 거창하게 했는데, 이제 근본적인 거는 그거예요. 인간이 성숙해서 인격의 꽃을 피울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예죠. 그리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걸 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다룰 얘기는 뭐냐면, 조선에 많은 그런 어떤 큰 사조, 철학 사조도 있지만 문학 사조 중에는 문인화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문인 화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 그 조선의 어떤 예학, 그 다음에 문화, 그 다음에 정치에 많은 부분이 참여가 됐었고 그들이 했던 예술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. 그래서 단순하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갤러리에 있는 그림이나 소위 예술가들의 어떤 창작 행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사조, 철학, 그 시대의 정치 상황, 모든 것들이 이 문인화들에 의해서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문인화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거는 조금 이제 후에 제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와 미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할 텐데,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하죠. 근데 근본적인